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신협, 수협 공제 등 유사보험 가입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공제 상품들, 새마을금고도 있고 교직원 공제도 있고 그리고 우체국 보험 같은 거를 유사보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우리가 가입하는 민영회사들 상품 보험과 감독 주체가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입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잘 살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최근에 수협, 신협, 우체국, 부채금융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볼까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한번 참고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보험이 뭔가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유사보험. 그죠?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교직원 공제 등이 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근데 민간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단체들은 보험업법 적용을 안 받고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손보협회 회원사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민원 넣을 게 있으면 보험회사에 민원 넣고 잘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금감원에 또 신고하잖아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보험은. 그래서 이들 유사보험 판매 기관들은 금감원의 관리 감독보다는 관할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며 법도 그런 공제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무부처에서 국가 기관들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또 소수의 인원이 전담하고 있어서 전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뒤에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관할기관, 관리주체 한번 볼게요. 일반 민영보험사는 금감원이 다 합니다. 금융이랑 같이 하죠. 근데 유사보험은 우체국 같은 경우 우정사업본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신협공제는 금융위원회, 교직원공제는 교육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서에 정확하게 민원도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뭐 적절 부서에 찾아가긴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보니까 자, 소관부처가 다 다르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신협공제가 금융위원회 관리에 있으니까 거기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경우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해양수산부가 보험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해관부, 교육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도 장점, 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유사보험의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그죠? 조금 저렴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온라인 상품들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런 특징 보시고 또 편리한 가입, 전국적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체국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우체국 대부분 다 있잖아요. 가시면 거기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또 뭐 신협, 수협 곳곳에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감원이 아닌 국정감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국정감사, 감사원 제재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받을 때 뭐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디테일하게 제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의 폭이 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 가입 금액이 좀 적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5천을 가입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뭐 한 2천, 3천만 가입되고 또 갱신형 상품도 많아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가 안 한다고 할 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죠. 관리 주체가 금감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칫 바로 소송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이 조금 늦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거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실손을 팔아요. 이런 유사보험에서도. 그래서 3세대 실손 팔고 있다가 과거에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민간 회사들은 금감원 통제하에 자, 언제부터 출시한다? 7월 1일 출시해 해서 딱 같이 출시하거든요. 근데 우체국, 신협, 수협, 그런데 새마을금고 그런 쪽에서는 4세대로 바로 적용이 안 하고 3세대 실손을 한동안 계속 팔았어요. 근데 빨리빨리 캐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금융회사가 다 적용되고 나서 한참 후에 4세대 실손을 그제서야 도입하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대응이 좀 늦고 시장 변화 따라가는 게 조금 늦기도 하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죠.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부지급률이 매우 높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 대비 막 8배 이상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지급률이 뭐예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문제들이 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더 뒤에서 해볼게요. 자, 과거 우체국 보험의 높은 부지급률이라고 해서 우정사업본부 금감원 이렇게 나와 있죠? 국정감사 때 이 내용이 나와서 그때부터 뭐 대대적인 개선 조치가 좀 이뤄진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에가 우체국이고 이게 민간보험사예요. 부지급률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2015년까지 부지급률이 8%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 그래서 합계 평균이 8.41%가 나왔어요. 근데 민간금융사는 어때요? 1%대, 0%대 해가지고 0.96%대가 나왔죠.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죠. 8%면 뭐예요? 보험금 청구를 100군데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8건은 아예 지급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큰 거죠. 이 정도만 돼도 100건 중에 한 건만 지급이 안 되고 99건은 지급이 된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이 내용이 이 기사에 나오죠.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이 8.41%로 민간 보험사 평균 0.96보다 8배가 높다는 건 역시 2016년 국감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지적된 우체국 보험은 이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시하기 시작했고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지급률이 0.34%로 확연히 낮아진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이를 두고 금감원 측도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보험이 자기한테는 관리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담당 부처가 여기저기로 나뉘어져 있어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은 금융상품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모양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지급률이 좀 높았는데 지금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부지급률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0.26%예요. 많이 낮아졌다.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협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협 공제 찾아보니까 2024년 상반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부지급률이 2.42%.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 아니죠? 자, 신협 공제도 찾아봤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보니까 1.54%예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손보협회에서 손해보험사 업계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을 뽑아봤더니 자, 업계 평균이 1.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민간금융회사가 1.5라고 생각하고 신협 비슷하고 수협은 조금 높고 우체국은 좀 낮고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자, 이제 많이 좀 올라왔다. 부지급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다. 민간금융사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험금 지급을 안 해서 보험회사가 유사보험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면 일반 민영보험사는 일단 보험회사에 민원 먼저 넣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감원에 찌르는 거죠.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유사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교직원공제 그쪽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하실 수 있고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런 국가기관 등의 민원을 좀 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뺑뺑이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여기 갔다가 근데 문제는 찾아보니까 접수된 안건 검토를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 있어서 다시 유사보험사에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사보험사에서 거절난 거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거 이제 잘 받아줄지 그것도 모르는 이야기죠. 여전히 그냥 부지급하고 거절하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거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보험소비자연맹에서 보면 유사보험 분쟁이 발생하기 쉽지만 해결 방법이 법적 소송밖에 없다.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간금융사라고 뭐 다른가요? 금감원이 이렇게 조율을 해주더라도 해결 안 되면 거기도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그거나 뭐 큰 차이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차피 안 되면 소송 가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사보험의 부지급률도 이제는 많이 올라와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디서 하든 치명적인 큰 불리함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보장을 저렴하게 잘 넣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 기존에 뭐 나 유사보험에 가입해 있다. 일반 민간 보험회사로 꼭 갈아타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때문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뭐 이 정답이 있겠어요? 정답은 없지만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유사보험을 찾아서 하기보다 일반 금융회사, 민간보험회사 상품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래도 민간금융회사가 조금은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금감원, 소비자원 이렇게 민원 한번 거치고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관리 주체들이고 또 보험회사는 금감원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업무성도 있고 통제력도 있으니까 업무성이 좀 떨어지는 그 관계부처 쪽에 민원 넣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 그 생각도 좀 들어서 보장도 괜찮으면 굳이 유사보험을 찾아갈 필요보다는 일반 금융회사 상품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유사보험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미 가입한 유사보험을 갈아탈 필요도 굳이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보고 제 관점에서 의견 드려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